우리 현대소설 여성작가 작품선. 강경애는 황해도 송화에서 태어나 1931년 조선일보를 통해 파금으로 문단에 데뷔했고 1943년 36세로 요절하기까지 장단편 약 20여 편을 남겼다. 지주집 머슴이었던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작고하여 장현으로 제가한 어머니를 따라가 의붓 형제들과 성장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말이 재혼이지 불구인 늙은 계부의 몸종 신세였으며 전처 소생들은 강경애를 심히 구박했다고 한다. 유년 시절 그녀는 집안에 굴러다니는 춘향전의 딱지본을 읽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려주어 도토리 소설쟁이라는 별명을 들었다. 동네 사람들의 얘기 요청이 있었다는 걸로 미루어 강경애는 어려서부터 입담이 좋았던 것 같다. 10살이 되던 해에 늦게나마 장현 소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한 뒤 형부의 도움으로 1921년 평양 숭의여학교에 들어갔으나 3학년 때 엄격한 학교 규칙에 항의하는 동맹휴학 사건에 가담해 퇴학당하고 서울 동덕여학교에 편입학했다. 1923년 장현 출신 동경 유학생 양주동과 알게 돼 그가 주재하던 금성지에 강가마라는 필명으로 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1931년 장현군청 공무원 장하일과 결혼한 뒤 강경애 부부는 장현을 떠나 간도 용정으로 이주하여 간도에서 살았다. 일제치하 간도는 조국을 떠난 실향민의 근거지이기는 했지만 중국과 일본의 주권 다툼의 치안 부재로 나라 잃은 조선 백성의 인권은 어디에서도 보장받지 못했다. 그녀는 간도에서 창작 활동을 하며 한민족의 디아스포라 참상과 그로 인한 인간 화해를 그렸다. 우리 문학사상 배고픔의 주제를 가장 끈질기게 천착한 작가가 강경애라는 데는 의의가 없지만 강경애의 소설은 굶주림에 의해 분별력을 잃은 작중 인물들의 단말마적 반항일 뿐 집단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소박한 프롤레타리아의 형상화에 그치고 있다. 강경애의 지하촌. 해는 서산 위에서 이글이글 타고 있다. 칠성이는 오늘도 동양자루를 비스듬히 어깨에 메고 비틀비틀 이 동리 앞을 지났다. 미뚤어진 밀짚 모자를 연신 내렸으나 이마는 따갑고 땀방울이 흐르고 먼지가 연기같이 끼어 그의 코밑이 매워 견딜 수 없다. 얘 또 온다! 아! 동리서 놀던 애들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온다. 칠성이는 저놈의 자식들 또 만나는구나 하면서 속히 걸었으나 벌써 애들은 그의 옷자락을 툭툭 잡아당겼다. 얘 울어라 울어! 한 놈이 칠성이 앞을 막아서고 그 큰 입을 해 벌리고 웃는다. 여러 애들은 쭉 돌아섰다. 얘, 네 나이 얼마? 거기 뭐 더오니? 보자꾸나. 한 놈이 동양자루를 툭 잡아채니 애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한다. 칠성이는 우뚝 서서 그중 큰 놈을 노려보고 가만히 서 있었다. 앞으로 가려든지 또 욕을 건네면 애들은 더 흥미가 나서 달라붙는 것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바로 점잖은데. 머리 뾰족 나온 놈이 나무꼬챙이로 간 누운 듯한 쇠똥을 찍어들고 대들었다. 여러 놈은 깔깔거리면서 저마다 쇠똥을 찍어들고 덤볐다. 칠성이도 여기는 참을 수 없어서 막 서두르며 내달아갔다. 두 팔을 번쩍 들고 부르르 떨면서 머리를 비틀비틀 꼬다가 한 발 지척 내디디곤 했다. 애들은 이 흉내를 내며 따른다. 앞으로 막아서고 뒤로 따르면서 깡충깡충 뛰어 칠성의 얼굴까지 쇠똥칠을 해놓는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이놈들! 입을 실룩실룩 하다가
겨우 내놓은 말이다. 애들은 이놈들! 하고 또한 흉내를 내고는 대굴대굴 굴면서 웃는다. 쇠똥이 그의 입술에 올라가자 앱투하고 침을 뱉으면서 무섭게 눈을 떴다. 무섭다, 바로바로. 애들은 참말 무섭게 보았는지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기 시작하였다. 칠성이는 팔로 입술을 비비치고 떠들며 돌아가는 애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웬일인지 자신은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듯 그렇게 고적하고 분하였다. 그들이 물러간 후에 신장로는 적적하고 쭉 뻗어나가다가 조밭을 끼고 조금 굽어진 저 앞이 뚜렷했다. 그 위에 수수박 그림자 서늘하고 그는 걸었다. 옷에 묻은 쇠똥을 털었으나 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퍼렇게 물이 든다. 그는 어디라 없이 멍하니 바라보다가 산 밑으로 와서 주저앉았다. 긴 풀에 잔바람이 홀홀이 감기고 이따금 들리는 벌레 소리. 어디 샘물이 있는가 싶었다. 그는 보기 싫게 도운 머리를 벅벅 긁어당기며 무심히 앞을 보았다. 수림 속에 햇발이 길게 드리웠고 짹짹하는 새소리 처량하게 들렸다. 난 왜 병신이 되어 그놈의 새끼들한테까지 놀림을 받나 하고 불쑥 생각하면서 곁에 풀대를 푹 뽑았다. 손목은 찌르르 울렸다. 큰년이가 살까? 그는 눈이 멀고도 사는데 난 그보다야 훨씬 낫지. 강아지의 털같이 보드라운 털을 가진 풀열매를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큰년이가 천천히 떠오른다. 곱게 감은 눈, 고거참. 그는 진저리를 쳤다. 그리고 곁에 놓인 동냥자루를 보면서 오늘 얻어온 것 중에 가장 맛있고 좋은 것으로 큰년에게 보내야 하지 하였다. 어떻게 보낼까? 밤에 바자 위로 넘겨줄까? 큰년이가 나와 바자 곁에 서 있어야 되지. 그럼 누가 나오라고는 해둬야지. 누구가 그래? 안 돼요. 그럼 칠훈이 들려서 보내야지. 아니, 큰년의 어머니가 알게 되고 또 우리 어머니 알지. 안 돼요. 낮에 김들 매러 간 다음에 몰래 바자로 넘겨주지. 그는 가슴이 설레어서 부시시 일어나고 말았다. 가죽을 벗겨낼 듯이 내려쬐던 해도 어느덧 산속으로 숨어버리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이 풀잎을 살랑살랑 흔들고 그의 몸에 스며든다. 그는 동냥자루를 매만지다가 어깨에 메고 지척하고 발길을 내디디었다. 하늘은 망망한 바다와 같이 탁 터지고 저 멀리 붉은 너울이 유유히 떠돌고 있다. 그는 밀짚 모자를 젖혀 쓰고 산 밑을 떠났다. 걸음에 따라 쇠똥내가 물씬하고 났다. 그가 산모퉁이를 돌아 동리 앞까지 왔을 때 그의 동생인 칠훈이가 아기를 업고 쪼르르 달려온다. 성 이제 오네. 자꾸 봐도 안 오더니. 큰 눈에 웃음을 북실북실 띄우고 형의 곁으로 다가서는 칠훈이는 시꺼먼 동냥자루를 덤썩 쥐어 무엇을 얻어온 것을 어서 알려고 하였다. 오늘도 과자 얻어왔어? 아니. 칠성이는 얼른 동냥자루를 옮기고 주춤 물러섰다. 칠훈이는 따라섰다. 나 하나만 으냐, 성아. 침을 꿀떡 넘기고 새까만 손을 내민다. 그 바람에 아기까지 두 손을 쭉 펴들고 칠성이를 말끔히 쳐다본다. 이 새끼는. 칠성이는 획 돌아섰다. 칠훈이는 넘어질 듯이 쫓아갔다. 응야, 성아, 나 하나만. 없어.
형은 눈을 치떴다. 치룬이는 금시로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형을 보았다. 난 어마이 오면 이르겠네. 씨, 도무지 안 준다고. 아까 어마이가 밭에 가면서 아기 보라면서 저 성이 사탕 얻어다 준다고 했는데, 씨, 난 안 준다고 다 일러. 씨, 흥. 치룬이는 입을 비쭉하더니 주먹으로 눈물을 씻는다. 아기는 영문도 모르고 의아하고 울음을 내쳤다. 주위는 감실감실 어두워 오는데 치룬이는 흑흑 느껴 울면서 그들의 어머니가 올라가 있을 저 산을 바라고 뛰어간다. 어마이! 어마이! 하고 치룬이가 목매어 부르면 번번이 아기도 엄마! 엄마! 하고 또랑또랑이 불렀다. 응응 하는 앞산의 반응은 어찌 들으면 어머니의 왜 하는 대답 같기도 했다. 칠성이는 치룬이와 영애가 보이지 않는 것만 다행으로 돌아서 걸었다. 동네는 어둠에 푹 쌓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동네 앞으로 우뚝 서 있는 늙은 회나무만이 별을 따르는 듯 높아 보였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큰년이를 만날 것과 또 얻어오는 이 과자를 큰년의 손에 꼭 쥐어줄 것을 생각하며 걸었다. 칠성이냐? 어머니의 음성이 들린다. 그는 돌아보았다. 나무를 한이 미고 이리로 오는 어머니의 얼굴은 보이지 않으나 웬일인지 그의 머리가 숙어지는 듯해서 번쩍 머리를 들었다. 왜 오늘 늦었느냐? 아까 밭에서 산으로 올라갈 때 몇 번이나 아들이 나오는가 하여 눈이 가물가물해지도록 읍길을 바라보아도 안 보이므로 어디가 넘어져 애를 쓰는가, 또 애새끼들한테서 돌팔매질을 당하는가 하여 읍에까지 가볼까 하였던 것이다. 칠성이는 어머니의 이 같은 물음에 쇠똥칠 당하던 것이 불시에 떠오르고 코허리가 살살 간지럽기 시작하였다. 어머니는 갈림내를 확 풍기면서 그의 곁으로 다가선다. 그 큰 짐을 이고서 아기까지 둘러업었다. 어마이! 나 사탕 성은 안 준다야, 씨. 치룬이는 어머니의 치맛귀를 잡고 늘어진다. 그 바람에 어머니는 앞으로 쓰러질 듯 했다가 도로 서서 한 손으로 치룬이를 어루만졌다. 저놈의 새끼, 죽이고 말라! 칠성이는 발길로 치룬이를 차려하였다. 어머니는 또 쓰러질 듯 막아섰다. 그러지 말어라. 원 그것이 해종일 아기 보느라 혼났다. 허리엔 땀띠가 좁쌀알같이 돋았구나. 여부가 아프겠니 원. 어머니는 말끝에 한숨을 푹 쉬인다. 칠성이는 문득 쇳동네를 물큰 맡으면서 화를 버럭 올리었다. 누구는 가만히 앉아 있었나? 아니,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여, 칠성아. 어머니는 목이 메어 다시 말을 계속하지 못한다. 그들은 잠잠히 걸었다. 집에 온 그들은 나무단 위에 되는 대로 주저앉았다. 어머니는 칠성의 마음을 위로하느라고 이 말 저 말을 끄집어내었다. 올해는 웬 살색이 그리 많으냐. 손이 얼벌벌하구나. 어머니는 그 손을 한 번쯤 들여다보고 싶은 것을 참고 아이를 어루만지다가 젖을 꺼냈다. 치룬이는 나무단을 퉁퉁 차면서 흥흥거린다. 칠성이는 동생들이 미워서 더 앉아있을 수가 없어 일어났다. 그는 어둠 속을 휘살피고 큰년이가 저 속에 어디 섰지 않은가 했다. 방으로 들어온 칠성이는 이제 퇴돌에 움찔린 발가락을 엉덩이로 꼭 눌러앉고 일변 치룬이가 들어오지 않는가 귀를 기울이며 문을 걸었다. 그리고 동냥자루를 가만히 쏟았다. 흩어지는 성냥과 쌀알 흐르는 소리, 솜털이 오싹이러
그는 몸을 움식하면서 얼른 손을 내밀어 하나하나 만져보았다. 역시 그 안에 있는 돈 생각이 나서 돈마저 꺼내가지고 우두커니 들여다보았다. 비록 방 안이 어두워서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으나 눈곱같이 눈 구석에 박혀있는 듯했다. 성냥갑 따로, 쌀과 과자 부스러기 따로 골라놓고 문득 큰년이를 생각하였다. 어느 것을 주나 얼른 과자를 쥐며 이것을 주지 하고 하나 집어 입에 넣었다. 바작 소리가 이 사이에 돌고 달큼한 물이 사르르 흐른다. 그는 입맛을 다시고 나서 치루니가 엿듣는가 다시 한번 조심했다. 그는 온 손에 땀이 나도록 쥐고 있는 돈을 펴서 보고 한 푼 한 푼 세어보다가 이것으로 큰년의 옷감을 끊어다 주면 얼마나 큰년이가 좋아할까. 그의 가슴은 씩씩 뛰었다. 그것 왜 우리 집에 안 올까? 오면 내가 돈도 주고 이 과자도 주고 또 큰년이가 달라는 것이면 내 다 주지. 응, 그래. 일이 생각되자 그는 어쩐지 마음 송구해졌다. 해서 성냥갑과 과자 부스러기를 한 대 싸서 저평 갈자리 밑에 밀어넣고 돈은 거기에 넣은 다음에 쌀만 아랫방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뒷문 곁으로 바싹 다가 앉아서 큰년네 바자를 바라다 보았다. 바자 위에 호박넝쿨이 엉키었고 그 위에 벌들이 팔팔 날았다. 어떻게 만날까? 그는 무심히 발가락을 쥐고 아픔을 느꼈다. 서늘한 바람이 그의 볼 위에 흘러내렸다. 그는 안타까웠다. 지금 이 발끝이 아픈 것보다도 어딘가 모르게 또 아픈 것을 느낀다. 예, 밥 먹어. 칠성이는 놀라 돌아다 보았다. 어머니가 샘문 밖에 서 있다는 것을 알자 웬일인지 가슴 한구석에 공허를 아득하게 느꼈다. 왜 문을 걸었나? 어머니는 문을 잡아챈다. 과자를 달라거나 돈을 달래려고 저리도 문을 잡아 흔드는 것 같다. 그는 와락 미운 생각이 치올랐다. 난 안 먹어! 꽥 소리쳤다. 전신이 후루루 떨린다. 장에서 뭐 먹고 왔니? 어머니의 음성은 가늘어진다. 언제나 칠성이가 화를 낼 땐 어머니는 저리도 기운이 없어진다. 한참 후에 좀 더 먹으렴. 싫어! 역시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어머니는 뭐라고 웅얼웅얼하더니 잠잠해버린다. 칠성이는 우두커니 앉았노라니 자꾸만 갈자리 속에 넣어둔 과자가 먹고 싶어 가만히 갈자리를 들썩하였다. 먼진내 싸하게 올라오고 빈대 냄새 역하다. 그는 자리를 도로놓고 내일 아침에 큰년이 줄 것인데 내가 먹으면 안 되지 하고 휙 돌아앉고도 부지 중에 손은 갈자리를 어루 쓸고 있다. 큰년이 줘야지. 냉큼 손을 떼고 문턱을 꽉 붙들었다. 마침 바람이 산들산들 밀려들어 이마에 흐른 땀을 선뜻하게 한다. 그는 얼른 적삼을 벗어던지고 그 바람을 안았다. 온몸이 가려운 듯하여 벽에다 몸을 비비치니 어떤 쾌미가 일어 부지 중에 그는 몸을 사정없이 비비치고 나니 숨이 차고 등가죽이 벗어져 아팠다. 그래서 벽을 붙들고 일어나 나왔다. 몸을 움직이니 아니 아픈 곳이 없다. 손끝에 가시가 박혔는지 따끔거리고 팔뚝이 쓰라리고 아까 다친 발가락이 새삼스러이 덧쏘고 그는 꾹 참고 걸었다. 울바자 밑에 나란히 서 있는 부초종 끝에 별빛인가도 의심나게 흰 꽃이 다문다문 빛나고 간혹 맡을 수 있는 부초 냄새는 계집이 곁에 와 섰는가 싶게 야릇했다. 그는 바자 곁으로 다가섰다.
큰년네 집에선 모깃불을 피우는지 향긋한 쑥내가 솔솔 넘어오고 이따금 모깃불이 껌뻑껌뻑 하는데 두런두런 하는 소리에 귀를 세우니 바자가 바삭바삭 소리를 내고 호박잎의 솜털이 그의 볼에 따끔거린다. 문득 그는 바자 저편에 큰년이가 숨어서 나를 엿보지 않나 하자 얼굴이 확확 달았다. 어느 때인가 되어 가만히 둘러보니 옷에 이슬이 촉촉하였고 부초꽃이 물속에 잠긴 차돌처럼 그 빛을 환히 던지고 있다. 모깃불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며 어디선가 벌레 소리가 스르릉 하고 났다. 그는 방으로 들어서자 가슴이 답답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눈을 뜨니 벌써 뒤뜰은 햇빛으로 가득하였다. 칠성이는 일어나는 참 어머니와 칠훈이가 아직도 집에 있는가 살핀 다음에 아무도 없음을 알고 뒷문턱에 걸터 앉아서 큰년네 바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큰년의 아버지 어머니도 김매러 갔을 테고 고것 혼자 앉아있을 터인데 혹 마을꾼이 오지 않았는지 오늘은 꼭 만나야 할 터인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무심히 그의 팔을 들여다보았다. 다 해진 적삼 소매로 맥없이 늘어진 팔목은 뼈도 살도 없고 오직 누렇다 못해서 푸른빛이 도는 가죽만이 있을 뿐이다. 갑자기 슬픈 마음이 들어 그는 머리를 들고 한숨을 푹 쉬었다. 큰년이가 눈을 감았기로 잘했지. 만일 두 눈이 동그랗게 띄었다면 이 손을 보고 심리나 달아날 것도 같다. 그러나 큰년이가 이 손을 만져보고 왜 이리 맥이 없어요. 이 손으로 뭘 하겠소 할 때엔 그는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그저 한숨만 맥없이 내쉬고 들이쉬다가 문득 약이 없을까 하였다. 약이 있기는 있을 터인데 큰년네 바자 위에 둥그랗게 심어붙인 거미줄에는 수없는 이슬방울이 대롱대롱했다. 저런 것도 약이 될지 모르지. 그는 벌떡 일어나왔다. 거미줄에서 빛나는 저 이슬방울들이 참으로 약이 되었으면 하면서 그는 조심히 거미줄을 잡아당겼다. 팔은 맥을 잃고 뿐만 아니라 자꾸만 떨리어 거미줄을 잡을 수도 없지만 바자만 흔들리고 따라서 이슬방울이 후두두 떨어진다. 그는 손으로 떨어져 내려오는 이슬방울을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한 방울도 그의 손에는 떨어지지 않았다. 에이, 빌어먹을 것! 그는 이런 경우를 당할 때마다 이렇게 소리치고 말없이 하늘을 노려보는 버릇이 있다. 한참이나 이러하고 있을 때 자박자박하는 신발 소리에 그는 가만히 머리를 돌리어 바라보았다. 호박잎이 그의 눈썹 끝에 싹싹 비비치자 눈물이 핑그르르 돈다. 눈물 속에 비치는 저 큰 년이. 그는 눈가가 가려운 것도 참고 눈을 점점 더 크게 떴다. 빨래 함지를 무겁게 든 큰 년이는 이리로 와서 빨래 함지를 쿵 내려놓고 일어난다. 눈은 자는 듯 감았고 또 어찌 보면 감은 듯 뜬 것 같이도 보이었다. 이제 빨래를 했음인지 양볼에 붉은 점이 한 점 두 점 보이고 턱이 뾰족한 것이 어디 며칠 앓은 사람 같다. 큰년이는 빨래를 한 가지씩 틀어 활 펴가지고 더듬더듬 바자에 넣는다. 칠성이는 숨이 턱턱 막혀서 견딜 수 없다. 소리 나지 않게 숨을 쉬려니 가슴이 터지는 것 같고 백가죽이 다 잡아 싸웠다. 그는 잠깐 머리를 숙여 눈물을 씻어낸 후에 여전히 들여다보았다. 지금 그의 머리엔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다. 그저 큰년의 동작으로 가득했을 뿐이다. 큰년이는 한 가지 남은 빨래를 마저 가지고 그의 앞으로 다가온다. 그때 칠성이는 손이라도 쑥 내밀어 큰년의 손을 덥석 잡아보고 싶었으나 몸은
움찔 뒤로 물러나지며 온 전신이 풀풀 떨리었다. 바삭바삭 빨래 널리는 소리가 칠성의 귓바퀴에 돌아내릴 때 가슴엔 웬 새새끼 같은 것이 수없이 팔딱거리고 귀가 우석우석 울고 눈은 캄캄하였다. 큰년의 신발 소리가 멀리 들릴 때 그는 비로소 몸을 움직일 수 있었고 또 호박잎을 젖히고 들여다보았다. 큰년이는 빈 함지를 들고 부엌문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다. 그는 급하여 소리라도 쳐서 큰년이를 멈추고 싶었으나 역시 마음뿐이었다. 큰년의 헤어진 치마폭 사이로 뻘건 다리가 두어 번 보이다가 없어진다. 또 나올까 해서 그 컴컴한 부엌문을 뚫어지도록 보았으나 끝끝내 큰년이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후 하고 한숨을 내쉬고 물러섰다. 햇빛은 따갑게 내려쬐다. 과자나 들려줄 걸. 돈이나 줄 것을. 아니, 돈은 내가 모았다가 치마나 해주지 하고 다시 들여다보았다. 바자만 바삭바삭 소리를 내고 고요하다. 이제 큰년의 손으로 널은 빨래는 희다못해서 햇빛같이 빛나고 그는 눈을 떼고 돌아섰다. 자기가 옷가지라도 해주지 않으면 큰년이는 언제나 그 뻘건 다리를 감추지 못할 것 같다. 성아, 나 사탕 좀. 돌아보니 치룬이가 아기를 업고 부엌문으로 나온다. 그는 도둑질이나 하다가 들킨 것처럼 무안해서 얼른 바자 곁을 떠났다. 치룬이는 저를 다우쳐 형이 저리도 급히 오는 것으로 알고 부엌으로 달아나가 살짝 돌아보고 또 이리 온다. 응야, 나 하나만. 손을 내민다. 아기도 머리를 갸웃하여 오빠를 바라보고 손을 내민다. 아기의 조머리엔 종기가 지질하게 났고 거기에는 언제나 진물이 마를 사이 없다. 그 위에 가늘고 노란 머리카락이 이기어 달라붙었고 또 파리가 안타깝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아기는 자꾸 그 가는 손가락으로 머리를 쥐어당기고 종기 딱지를 떼어 오물오물 먹고 있다. 아기는 그 손을 오빠 앞에 쳐들었다. 손가락을 모을 줄 모르고 짝 펴들고 조른다. 칠성이는 눈을 부릅떠 보이고 방으로 들어왔다. 치룬이는 문 앞에 딱 막아서서 흥흥거렸다. 응야, 성아, 하나만 주면 안 그래. 시퍼런 코를 훌떡 들여 마신다. 보기 싫다! 치룬이 역시 옷이 없어 잠방이만 입었고 그래서 저 등은 햇빛에 타다 못해 허옇게 까풀이 일고 있으며 아기는 그나마도 없어서 쫄 벗겨두었다. 동생들의 이러한 모양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서 불이 확확 일어난다. 눈을 돌리어 벽을 바라보자 문득 읍의 상점에 첩첩이 쌓인 옷감이 생각났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어 치룬이를 치려했으나 그 손은 맥을 잃고 늘어진다. 난 그럼 아기 안 보겠다, 야씨. 치룬이는 아기를 내려놓고 달아난다. 그러나 아기는 악을 쓰고 운다. 칠성이는 눈도 거들떠보지 않고 돌아앉아 파리가 우글우글 끓는 곳을 바라보니 밥그릇이 눈에 띄었다. 언제나 어머니는 그가 늦게 일어나므로 저렇게 밥바리에 볼을 덮어놓고 김매러 가는 것이다. 그는 슬그머니 다가앉아 술을 들고 볼을 들치었다. 국에는 파리가 빠져 둥둥 떠다니고 밥바리에 붙었던 수없는 파리떼는 기급을 해서 달아난다. 그는 파리를 건져내고 밥을 푹 떠서 입에 넣었다. 밥이란 도토리뿐으로 밥알은 어쩌다가 씹히곤 했다. 씹히는 그 밥알이야말로 극히 부드럽고 풀기가 있으며 그 맛이 달콤해서 기침을 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 맛은 잠깐이고
또 도토리가 미끈하고 씹혀 밥맛이 쓰디 쓴맛으로 변한다. 그래도 도토리만은 잘 씹지 않고 우물우물해서 얼른 삼키려면 그만큼 더 넘어가지 않고 쓴물을 뿌리며 혀끝에 넘나들었다. 얼마 후에 바라보니 아기가 언제 울음을 그쳤는지 눈이 보숭보숭해서 발발 기어오다가 오빠를 보고 멀거니 쳐다보다가는 그 눈을 밥그릇에 돌리고 또 오빠의 눈치를 살핀다. 칠성이는 그 듣기 싫은 울음을 그친 것이 대견해서 얼른 밥알을 골라 내쳐주었다. 그러니 아기는 그 조그만 손으로 밥알을 쥐어 먹다가 성이 차지 않아서 납작 엎드려서 밥알을 쫄쫄 핥아먹고는 또 말간이 오빠를 본다. 이번에는 도토리알을 내쳐주었다. 아기는 웬일인지 당길성 없게 도토리를 쥐고는 손으로 조무락조무락 만지기만 하고 먹지는 않는다. 안 먹게! 도토리를 분간해서 아는 아기가 어쩐지 미운 생각이 왈칵 들어 그는 이렇게 소리쳤다. 그러니 아기는 입을 비죽비죽 하다가 으아하고 울었다. 울겠니? 칠성이는 발길로 아기를 찾다. 아기는 눈을 꼭 감고 방바닥에 쓰러졌다. 그 바람에 아기 머리의 파리는 웅하고 조금 떴다가 곧 달라붙는다. 칠성이가 재차 차려고 달려드니 아기는 코만 풀찐풀찐하면서 울음소리를 뚝 끊었다. 그러나 그 눈엔 눈물이 샘솟듯 흐른다. 칠성이는 모른 체하고 돌아앉아 밥만 퍼먹다가 캑하는 소리에 머리를 돌렸다. 아기는 언제 그 도토리를 먹었던지 캑캑하고 개워놓는다. 깨느르르 한 침에 섞여 나오는 도토리 쪽은 조금도 씹히지 않은 그대로였고 그 빛이 약간 붉은기가 띄운 것을 보아 피가 묻어나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아기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고 목에 힘줄이 불쑥 일어났다. 그 찰나의 칠성이는 입에 문 도토리가 모래알 같아 씹을 수 없고 쓴내가 콧구멍 깊이 칵 올려받쳐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술을 탱극 내치고 아기를 번쩍 들어 문 밖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뼈만 남은 아기의 볼기를 짝 붙이니 얼굴이 새카매지면서도 여전히 느껴온다. 이번에는 밥그릇을 냅다 차서 요란스레 굴리고 윗방으로 올라오니 개우는 소리에 몸이 오시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문득 갈자리 속의 과자를 생각하고 그것을 남김없이 꺼내다가 아기 앞에 팽개치고 뒤뜰로 나와버렸다. 그는 빙빙 돌다가 침을 탁 뱉었다. 한참 만에 칠성이가 방으로 들어오니 방 안은 단 가마솥 같았다. 그는 앉았다 섰다 안달을 하다가 머리를 기웃하여 보니 아기는 손을 깔고 봉당에 엎드려 잠들었고 개워놓은 자리엔 쉬파리가 날개 없는 듯이 벌벌 기고 있으며 아기 머리와 빠끔히 벌린 입에는 잔파리, 왕파리가 아글바글 들싼다. 과자! 그는 놀라 둘러보았다. 부스러기도 볼 수 없었다. 아기가 다 먹을 수 없고 필시 치룬이가 들어왔던 것이라 생각될 때 좀 남기고 줄 것을 하는 후회가 일며 치룬이를 보면 실컷 때리고 싶었다. 그는 달아나오면서 발길로 아기를 차고 나왔다. 손을 거북스레 깔고 모로 누운 꼴이 눈에 꺼리고 또 여윈 팔다리가 보기 싫어서 이러하고 나온 것이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치룬이를 찾았다. 저편 버드나무 아래에 애들이 모여 떠든다. 옳지 저기 있구나 하고 씩씩거리며 그리로 발길을 떼어놓았다. 몰래 오느라 할 것만 치룬이는 벌써 형을 보고 달아난다. 애들은 수숫대를 시시하고 씹고 서서 칠성이를 힐끔힐끔 보다는 히히 웃었다. 어떤 놈은 칠성의 걸음 흉내를 내기도 한다. 치룬이는 조밭으로 들어갔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그는 자풀에 얽히어 넘어지니 뒤로 따르던 애들은 허허하고 웃고 떠든다. 칠성이는 겨우 일어나서 애들을 노려보았다. 이놈들도 달려들지나 않으려나 하는 불안이 약간 이렇게 딱 버티어 보인 것이다. 애들은 무서웠던지 슬금슬금 달아난다. 애들 같지 않고 무슨 원숭이 무리가 먹을 것을 구하러 눈이 뒤집혀서 다니는 것 같았다. 이 동리 애들은 모두가 미운 애들만이라고 부지중에 생각되어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걸었다. 이마가 따갑고 발가락이 따가운데 또 애들이 벗겨버린 수수대 껍질이 발끝에 따끔거린다. 애들은 내를 바라고 달아난다. 그 무리에 치룬이도 섞이었을 것이라고 그는 버드나무 아래로 왔다. 여기는 수수대 껍질이 더 많고 또 소를 갖다 매는 탓인지 소똥이 지저분했다. 버드나무에 기대 서서 그는 바라보았다. 저절로 그의 눈이 큰년네 집에 멈추고 또 큰년이를 만나볼 마음으로 가득하다. 지금 혼자 있을 텐데 가볼까. 그러나 누가 있으면. 무엇이 따끔하기에 보니 왕개미 몇 마리가 다리로 올라온다. 그는 툭툭 털고 다시 보았다. 멀리 큰년네 바자엔 빨래가 희게 널렸는데 방금 나르려는 새와 같이 되룩되룩하여 쉬하면 푸르륵 날 듯하다. 있기는 누가 있어. 김매러 다 갔을 터인데. 신발소리에 그는 돌아보았다. 개똥어머니가 어떤 여인을 무겁게 업고 숨이 차서 온다. 정 같으면 요새 성냥 많이 벌었겠구먼. 한갑 선사하게나. 하고 농담을 건넬 터인데 오늘은 울상을 하고 잠잠히 지나친다. 이마에 비짓땀이 흐르고 다리가 비틀비틀 꼬이고 숨이 하늘에 닿고 그는 머리를 들어보니 등에 업힌 여인인즉 죽은 시체 같았다. 흩어진 머리 주제며 입에 끓는 거품골, 피투성이 된 옷. 눈을 크게 뜨고 머리카락에 휩싸인 여인의 얼굴을 똑바로 보니 큰년의 어머니였다. 그는 놀랐다. 해서 뭐라고 묻고 싶은데 벌써 개똥어머니는 버드나무를 지나 퍼그나 갔다. 웬일일까? 어디 넘어졌나? 누가 싸움을 했나 하고 두루 생각하다가 못 견디어 일어나 따랐다. 맘대로 하면 얼른 가서 개똥어머니에게 어찌된 곡절을 묻겠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고 비틀거리기만 하고 앞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는 화를 덜럭내고 몸짓만 하다가 팍 거꾸러졌다. 한참이나 버둥거리다가 일어나서 천천히 걸었다. 큰년네 굴뚝에는 연기가 흐른다. 옳구나. 큰년의 어머니가 어찌해서 그 모양이 되었을까. 또다시 이러한 궁금증이 일어난다. 그가 큰년네 마당까지 오니 큰년네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 발길이 자꾸만 돌려진다. 그런 것을 참고 무슨 소리나 들을까 하여 한참이나 왔다 갔다 하다가 집으로 왔다. 봉당에 들어서니 파리가 와그르 끓는데 그 속에서 아기가 똥을 누고 있다. 깽깽 힘을 쓰니 똥은 안 나오고 밑이 손길같이 빠지고 거기서 빨간 핏방울이 똑똑 떨어진다. 아기는 기를 쓰느라 두 눈을 동그랗게 비켰더니 얼굴에 힘줄이 칼날같이 일어난다. 그 조그만 이마에 땀이 비오듯 하고 그는 못 볼 것이나 본 것처럼 머리를 돌리고 방으로 들어왔다. 마음대로 하면 아기를 칵 밟아 죽여버리든지 어디 멀리로 들여다버리든지 했으면 오히려 시원할 것 같다. 칠성이는 발길에 채어 구르는 도토리를 집어먹으며 아기 기스는 소리에 눈살을 잔뜩 찌푸리고 그만 뒤뜰로 나와버렸다. 아기로 인하여 잠깐 잊었던 큰년 어머니의 생각이 또 나서 그는 바짝 곁으로 다가섰다. 하는 아기 울음소리에 머리를 돌렸다. 영애의 울음소리가 아니요. 아주 갓난 어린애의 울음인 것을 지각하자 큰년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는가 했다.
그러자 불안하던 마음이 다소 덜리나 아기하고 입에만 올려도 입에서 신물이 돌 지경이었다. 지금 봉당에서 피똥을 누느라 병든 고양이 꼴한 그러한 아기를 낳을 바엔 차라리 진자리에서 눌러 죽여버리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았다. 큰년이 같은 그런 계집애를 낳았나 또 눈먼 것을. 그는 히하고 웃음이 터졌다. 그 웃음이 입가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왜 이 동네 여인들은 그런 병신만을 낳을까 하니 어쩐지 이상하였다. 하기야 큰년이가 어디 나면서부터 눈멀었다디. 위선 나도 4살 때에 홍역을 하고 난 다음에 경풍이라는 병에 걸리어 이런 병신이 되었다는데 하자 어머니가 항상 외던 말이 생각되었다. 그때 어머니는 앓는 자기를 업고 눈이 길같이 쌓여 길도 찾을 수 없는 데를 눈 속에 푹푹 빠지면서 읍의 병원에를 갔다는 것이다. 의사는 보지도 못한 채 어머니는 난로도 없는 복도에 한 곁이나 서서 있다가 하도 갑갑해서 진찰실 문을 열었더니 의사는 눈을 거칠게 떠보이고 어서 나가 있으라는 뜻을 보이므로 하는 수 없이 복도로 와서 해가 지도록 기다리는데 나중에 심부름하는 애가 나와서 어머니 손가락만한 병을 주고 어서 가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그 말만 하면 흥분이 되어 의사를 욕하고 또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다. 그때마다 그는 어머니를 핀잔하고 그 말을 막아버리곤 하였다. 무엇보다도 불쾌하여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약만 먹으면 이제라도 내 병이 나을까, 큰년의 병도. 아니야, 이미 병신이 된 다음에야 약을 쓴다고 나을까. 그래도 알 수가 있나. 어쩌다 좋은 약만 쓰면 나도 남처럼 다리 팔을 제대로 놀리고 해서 동냥도 하러 다니지 않고 내 손으로 김도 메고 또 산에 가서 나무도 쾅쾅 찍어오고 애새끼들한테서 놀림도 받지 않고. 그의 가슴은 우쩍하였다. 눈을 번쩍 떴다. 병원에 나가서 물어볼까. 그까진 놈들이 돈만 알지 뭘 알아. 어머니의 하던 말 그대로 되풀이하고 맥없이 주저앉았다. 큰년네 집도 조용하고 아기의 울음소리도 그쳤는데 배가 쌀쌀 고팠다. 그는 해를 짐작해보고 어머니가 이제 들어오면 얼굴에 수심을 띠고 귀 밑에 머리카락을 담뿍 흘리고서 너 왜 동냥하러 가지 않았니? 내일은 뭘 먹겠니? 할 것을 머리에 그리며 무심히 서 있는 대싸리 나무를 바라보았다. 혹시 이 대싸리 나무가 내 병의 약이 되지나 않을까? 그는 대싸리 나무 냄새를 코밑에 서늘히 느끼자 이러한 생각이 불쑥 일어 대싸리 나무 곁으로 가서 한 입 뜯어 물었다. 잘강잘강 씹으니 풀레가 역하게 일며 욱하고 구역질이 나온다. 그래도 눈을 꾹 감고 숨도 쉬지 않고 대강 씹어서 삼켰다. 목이 찢어지는 듯이 아프고 맑은 침이 자꾸만 흘러내린다. 그는 이 침마저 삼켜야 약이 될 듯해서 눈을 꿈쩍거리면서 그 침을 삼키고 나니 까닭없이 두 줄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린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제발 이 손을 조금만이라도 놀려서 어머니가 하는 나무를 내가 하도록 합시사 하였다.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건만 어머니가 나무를 무겁게 이고 걸음도 잘 걷지 못하는 것을 보아도 무심했건만 웬일인지 이 순간에 이러한 생각이 일었다. 한참이나 꿈쩍 안고 있던 그는 손을 가만히 들어보고 이번에나 하는 마음이 가슴에 후닥닥거렸다. 하나 손은 여전히 떨리어 움츠러든다. 갑자기 욱하고 구역질을 하자 땅에 머리를 쾅 들이쪼고 훌쩍훌쩍 울었다. 아주 캄캄해서야 어머니는 돌아왔다. 또 산으로 가서 나무를 해 이고 온 것이다. 어디 아프냐? 어둠 속에
약간 드러나는 어머니의 윤곽은 피로에 쌓여 넘어질 듯하다. 그리고 짙은 풀레가 치마폭에 흠씬 베어 마늘레같이 강하게 풍겼다. 얘야, 왜 대답이 없어? 아들의 몸을 어루만지는 장작개비 같은 그 손에도 온기만은 돌았다. 칠성이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누웠다. 어머니는 물러앉아 아들의 눈치를 살피다가 혼자 하는 말처럼 어디가 아픈 모양인데 말을 해야지, 잡놈 같으니라고. 이 말을 남기고 일어서 나갔다. 한참 후에 어머니는 푸성기 국에다 밥을 말아가지고 들어와서 아들을 일으켰다. 칠성이는 언제나처럼 어머니 발목에서 뚝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일어앉아 떨리는 손으로 술을 붙들었다. 얘야, 어디 아프냐? 아까와 달리 어머니 옷가에 그을음내가 풍기고 숨소리에 따라 밤내 구수한데 무겁던 몸이 가벼워진다. 아니, 마음을 졸이던 끝에 비로소 안심하고 아들이 국 마시는 것을 들여다보았다. 에그, 큰년네 어머니는 오늘 밭에서 아기를 낳았다누나 내 남 없이 가난한 것들에서 새끼가 무엇겠니? 아까 버드나무 아래서 본 큰년의 어머니가 떠오르고 으아으아 울던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또 영애의 그 꼴이 선이 나타난다.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글쎄, 새끼가 왜 태워? 진절머리 나지. 한숨 섞어 어머니는 이렇게 탄식하고 빈 그릇을 들고 나가버린다. 칠성이는 방안이 덥기도 하지만 큰년의 일이 궁금해서 그만 일어나 나왔다. 뜰 한 모퉁이에 쌓여있는 나무단에서 짙은 풀레가 산속인 듯 쉽게 흘러나오고 검푸른 하늘의 별들은 아기 눈같이 예쁘다. 왱왱거리는 모기를 쫓으면서 나무 말리어 모아놓은 곳에 주저앉았다. 마른 갈잎이 버석버석 소리를 내고 더운 김에 밑이 뜨뜻하였다. 어머니가 저리로부터 온다. 칠성이냐? 왜 나왔니? 버석 소리를 내고 곁에 앉는다. 땀내와 영애의 똥내가 훅 끼침으로 그는 머리를 돌리었다. 어머니는 젖을 꺼내 아기에게 물리고 한숨을 푹 쉰다. 무슨 말을 하려나 하고 칠성이는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나 안타깝게 병든 고양이 새끼 같은 영애를 어루만지기만 하고 쉽사리 입을 열지 않았다. 해종일 김매기에 그 몸이 고달팠겠고 더구나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려기에 그 몸이 지칠 대로 지쳤으련만 또 아기에게서라도 시달림을 받으니 오늘날이라도 잠만 들면 깨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피로한 몸을 돌아보지 않는 어머니가 어딘지 모르게 미웠다. 계집애는 자지도 않아! 칠성이는 보다 못해서 꽥 소리쳤다. 영애는 젖꼭지를 문 채 울음을 내쳤다. 그 애가 어디 자게 되었니? 몸이 아픈 데다 해종일 굶었고 또 일이 저지 않나니까 하는 말이 혀끝에서 뚝 떨어지려는 것을 꾹 참으니 눈물이 핑그르르 돌았다. 오, 널 보고 안 그런다. 어서 겨우 말을 마치자 눈물이 줄줄 흘렀다. 문득 어머니는 이 눈물이 저주로 흘러 영애의 타는 목을 축여주었으면 가슴이 이다지도 쓰리지 않으련만 하였다. 한참 후에 어머니는 글쎄, 살지도 못할 것이 왜 태어나서 어미만 죽을 경을 치게 하겠니? 이제 가보니 큰년네 아기는 죽었더구나. 잘 되기는 했더라만. 에그, 불쌍하지. 얼마나 밭고랑을 타고 헤매이었는지
아기 머리는 그냥 흙투성이라더구나. 그게 살면 또 병신이나 되지 뭘 하겠니. 눈에 귀에 흙이 잔뜩 들었더라니. 아이고, 죽기를 잘했지. 잘했지. 어머니는 흥분이 되어 이렇게 중얼거린다. 칠성이도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크게 쉬었다. 그리고 자신도 어려서 죽었더라면 이 모양은 되지 않았을 것을 하였다. 사는 게 뭔지. 큰년네 어머니는 내일 또 김매로 가겠다더구나. 하루쯤 쉬어야 할 텐데. 이게 어느 때냐. 그럴 처지가 되어야지. 없는 놈에게 글쎄 자식이 뭐냐. 웬 자식이냐. 영애를 낳아놓고 그 다음 날로 보리마당질하던 그 지긋지긋하던 때가 떠오른다. 하늘이 노랗고 핑핑 돌고 보리 이삭이 작았다 커 보이고 도리깨를 들 때 내릴 때 아래서는 무엇이 뭉클뭉클 나오다가 나중엔 무엇이 묵직하게 메어 달리는 듯해서 좀 만져보았으나 사이도 없고 또 남들이 볼까 꺼려 그냥 참고 있다가 소변 보면서 보니 허벅다리에 피가 흥건했고 또 주먹같이 살덩이가 축 늘어져 있었다. 겁이 더럭 났지만 누구 보고 물어보기도 부끄럽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그 살덩이가 오늘까지 늘어져서 들어갈 줄 모르고 또 무슨 물을 줄줄 흘리고 있다. 그것 때문에 여름에는 더 덥고 고약스런 악취가 나고 겨울엔 더하고 항상 몸살이 오는 듯 오삭오삭 추웠다. 먼 길이나 걸으면 그 살덩이가 불이 붙는 듯 쓰라리고 또 염증을 일으켜 퉁퉁 부어서 걸음 걸을 수가 없으며 나중에 주위로 수없는 종기가 나서 그것이 골마 터지느라 기막히게 아팠다. 이리 아파도 누구에게 아프다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병이었다. 어머니는 지금도 척척히 늘어져 있는 그 살덩이를 느끼면서 한숨을 푹 쉬었다. 갈잎이 바삭바삭 소리를 낸다. 마침내 영애는 젖꼭지를 깍 물었다. 아이고, 소리까지 내치고도 얼른 칠성이가 이런 줄을 알면 욕할 것이 싫어서 그 다음 말은 뚝 그치고 손으로 영애의 머리를 꼭 눌러 아프다는 뜻을 영애에게만 알리었다. 그러고도 너무 눌렀는가 하여 누른 자리를 금시로 어루만져 주었다. 정말 오늘 그 난시에 글쎄 큰년네 집에는 손님이 와서 방 안에도 앉아도 못 보고 갔다누나. 칠성이는 머리를 들었다. 어디서 불려오는 목이 쑥내는 향긋하였다. 전에부터 말 있는 그 집에서 왔다는데 넌 정 모르기 쉽겠구나. 읍에서 무슨 장사를 한다나. 꽤 돈푼이나 있다더라. 한데 손을 이때까지 못 보았다누나. 해서 첩을 연화문도 넘어 얻었으나 이때까지 못 나왔단다. 에그, 그런 집에나 태지. 태지, 태어나지의 뜻. 어머니는 영애를 잠잠히 내려다본다. 칠성이는 이야기하면서도 아기를 생각하는 어머니가 보기 싫었다. 하나 다음 말을 들으려니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큰년의 말이 났는데 사내는 펄쩍 뛰더란다. 그래도 안으로 마음이 캥기어서 그러하다고 하더니 하필 오늘 같은 날 글쎄 선보러 왔다 갔다니. 큰년이는 이제 복 좋을라. 언제 봐도 덕성스러워. 그 애가 눈이 멀었다 뿐이지 못하는 게 뭐 있어야지. 허드렛 일이나 앉아 하는 일이나 휙 잡았으니 눈 뜬 사람보다 낫다. 이제 그런 집으로 시집가게 되고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아 놓을 게다. 아이고, 좀 잘 살아야지. 눈먼 것을 얻어다 뭐를 해? 칠성이는 뜻밖의 이런 말을 퉁명스레 내친다. 그의 가슴은 지금 질투의 불길로 꽉 찼고
누구든지 큰 년이만 다친다면 사생을 결단하리라 하였다.